자, 교재는 172페이지 강도죄입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문제. 내연 관계에 있는 갑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그랬어요. 갑이 사망을 했네요. 그랬을 때 상속인인 을 및 병 소유에 속하게 된 등기권리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상속이 되죠. 그래서 소유권자는 이 상속권자인 을 및 병 소유가 될 수가 있는데 점유권도 인정될까? 근데 점유권을 인정한단 말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는 이 피고인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즉 타인 소유는 인정되는데 타인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 절도가 될 수가 없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 자기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갑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갑에게 넘어갔으니까 갑이 소유권자가 돼요. 그럼 점유권자를 봐야 되는데 갑만이 이를 운행 관리하여 오다 했기 때문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 갑이 소유권자고 갑이 점유권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적으로 갖고 오게 되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질문이죠. 자, 3번은 총론 시간에 배우죠. 여관에 들어가서 안내실에 있던 여관 관리인을 칼로 푹 찔렀다. 금품을 강취를 했다. 그렇죠? 안내실에서 그 다음 각 객실로 들어가서 각 투숙객들에게 또 금품을 뺐죠. 그랬을 때 이것은 행위가 각각 있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도 각각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피해자 다르고 시간도 다르죠. 공간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해서 한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수에 따라서 각각 경합범위 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되는 거예요. 자, 4번을 보게 되면 강도죄의 성질상,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강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법률 재산설이 아니고 경제적 재산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경제적 가치만 나가면 전부 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자, 문제 2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갑이 A집에 침입하여 TV를 훔쳐나오다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자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팔꿈치로 A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고 그랬어요. A를 곧바로 B가 쫓아오자 B를 걷어차서 상해를 입혔어요. 그랬을 때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된다. 맞습니까? 뭐죠? 중강도죠. 그렇죠? A집에 침입하여 TV를 훔쳐나오다가 했으니까 절도죄를 범한 자가 지금 착수는 인정됐습니다. 착수가 인정된 자인데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때렸다라고 했을 때 준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A는 준강도가 되죠. B는 뭐가 돼요? B는 준강도 상해죄가 되죠. 그럼 죄가 각각 될까? 아니면 하나만 될까? 우리 판례는 이걸 사회간접성의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가 되죠. 무거운 죄의 포괄 1죄는 가장 중요한 죄로만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강도에는 뭐가 포함돼요? 중강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경합범 된다고 하면 틀려요.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절도품을 물색하던 중 했으니까 실행에 착수해 나갔죠? 그렇죠? 착수해 나가면 기수미수 불문이기 때문에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준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강도 상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도의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서 여부가 설정된다? 아닙니다. 이게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준강도 여부는 절도죄의 착수에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물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기수미수 불문자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때리게 되면 준강도가 되고 상해를 입히게 되면 준강도 상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 달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합동하여 강도를 하던 중에 을이 사람을 살해했다고 했을 때 살해한 사람은 뭡니까?
을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을은 뭐가 됩니까? 강도상해죄가 되는 것이죠. 이때 살해 행위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공모를 한 바 없다 할지라도 갑에게 강도살인이 됩니까? 공모를 해야지. 살인행위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때 안에서 강도살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살인에 대해서 공모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되지 않고 다만 뭐다? 예견이 가능하다면 강도치사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공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거죠. 재물을 강취하려 했는데 재물이 없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는 강도미수죠. 일단 강도미수. 자, 그 자리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자, 강간을 하였는데 역시 강간행위 미수에 그치고 말았고, 그래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자,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강도강간 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되고 실체적 경합범입니까? 여기서 그 자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라 했다는 말은 행위가 한 개다 이런 말. 행위가 땡땡 한 개다 이런 말. 그래서 이것은 실체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상적이 됩니다. 틀렸어요.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문제 3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준강도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준강도 기수미수 여부는 어떻게 놓고 가리는가요? 폭행 협박이 종료되었는가를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절도가 기수인가 미수인가에 따라서 기수미수가 결정됩니다. 틀렸고요. 답은 그래서 1번 되죠. 자, 2번 범행을 포기한 직후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완료되었다고 볼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때는 강도의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강도 기회. 강도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살인하게 되면 강도 살인죄가 되죠. 맞습니다. 3번 채무자가 채무 면탈을 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였기 때문에 강도 살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채무 존재가 명백하고요. 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상속인이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였다 할지라도 완전히 채무를 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될 수가 없죠. 완전히 면탈했다고 볼 수 있을 때는 강도살인이 될 수가 있는데 엄연히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인이 이걸 알고 있다면 완전히 채무를 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상속인이 채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살인죄가 되는 것이지 강도 살인죄가 될 수는 없죠. 맞는 지문이죠. 이퀄 이때는 단순 살인죄가 될 뿐이다. 자, 다음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였고 그중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 상해죄만 됩니다. 그렇죠? 요 문제가 여기 2번에 1번이에요. 2번에 1번. 2번에 1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3번에 4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4번을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갑을 유인 폭행하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갑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준강도가 될 수가 있을까? 준강도가 되려면 일단 주체가 절도범이어야 돼요. 절도 기수거나 미수거나.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질문을 읽어보게 되면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갑을 유인 폭행하였다는 말 속에는 절도죄에 착수해 나갔단 말이 없죠. 절도죄에 착수해 나갔단 말이 없기 때문에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준강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X. 그래서 옳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 강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그 다음에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맞죠? 최협의 말합니다. 최협의 폭행협박을 말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강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 폭행을 가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 강도가 들었으니까 일단 강도가 됐죠. 강도라는 주체의 신분을 가진 자가 들었기 때문에 강도죄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폭행을 가했다고 했을 때 공직방위 됩니다. 준강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만 되는 거지 강도는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강도 즉 준강도가 안 되고 그냥 단순강도죠. 단순강도가 되고 경찰관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공직방위 되는 것이고 행위가 각각 있는 거죠. 강도가 되려면 일단 폭행 협박이 이루어져야 돼요.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폭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각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합범위 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위 됩니다. 상경하면 틀려요. 맞는 말이죠. 자, 날치기 사건 나왔네요. 자, 날치기 수법으로 그쵸?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이상 끌고 갔다라고 하였을 때 이것은 뭐가 됩니까? 강도 치상죄가 되는 거죠.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도 치상죄가 되는 것이다. 자, 됐고 반항 억압했다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강도 치상을 인정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문제 5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도망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영득의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도가 될 수가 없어요. 강도죄는 영득죄잖아요. 그렇죠? 강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강간밖에 안 됩니다. 답이 1번 틀렸죠. 2번 풀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객실로 올라가서 투숙객들로부터 금을 뺏었다라고 했을 때 안내실에서 뺏은 거 하나, 투숙객들로부터 뺏은 거 각각 있는 것이고 경합범위 됩니다. 그렇죠? 자, 맞는 지문이고 3번을 보시게 되면 강간범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해서 반항을 억압한 후 그랬어요. 억압 중인 상태를 이용해서 재물을 탈취했다 했을 때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없다 할지라도 재물을 뺏어가게 되면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탕하자는 말 갖고서는 음모죄를 볼 수가 없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날치기 풀었죠.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이상 끌고 갔다고 했을 때 강도치상이 된다. 판례.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인이 채권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강도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살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풀었기 때문에 2개 지울게요. 자, 중강도 여부 나와 있죠. 기수 여부는 폭행 협박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도 기수 미수 여부가 갖고 따진다 그랬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에 틀렸네요. 준강도의 폭행 협박은 일반적 객관적이면 된다. 그쵸? 맞습니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 억압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 객관적 가능하다고 인정할 정도이면 된다. 그래서 어떤 예가 될 수가 있나요? 장난감 권총, 그쵸? 장난감, 총하고 칼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했어요. 자, 준강도죄는 신분범이며 목적범이다. 이게 맞습니까? 일단 목적범 맞죠? 체포 등을 면탈을 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 맞고요. 신분범이라는 것은 주체가 절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절도범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자,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때렸을 때는 준강도와 공직방위 되는 것인데 행위가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폭행협박 즉 행위가 한 개라는 거예요. 한 개이기 때문에 이 한 개가 동시에 준강도가 되면서 동시에 공직방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이 되어버리죠. 틀렸습니다. 3번 풀었습니다. 일반적 객관적 풀었습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 준강도는 절도 갖고 기수 여부를 따진다. 맞죠? 동그라미.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문제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8번. 그쵸? 자, 강도죄와 중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기수는 물론 미수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맞죠? 절도는 기수 미수 불문이죠. 맞습니다. 준강도의 기수 미수 여부는 폭행 협박이 종료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아니죠? 절도죄 기수 미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X 하시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 절도가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아야 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할 당시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게 되었다면 특수강도가 되죠. 특수강도.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단순강도가 되는 거예요. 흉기를 휴대해버렸기 때문에 특수강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특수강도 예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맞는 지문이죠. 3번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 객관적 불가능 풀었습니다. 그리고 인질강도죄는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인죄와 공갈죄 결합범이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문제 9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은 우리 총론 시간 인과관계 할 때도 많이 풀었죠. 그렇죠?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을 가했다고 한 것이죠. 이 폭행을 가할 때 이 고의가 강도죄의 고의가 아니에요. 강도죄의 고의가 아니다. 그래서 강도가 될 수 없는 거죠. 단순 폭행인 거죠. 그렇죠? 나가면서 손가방 안에 있는 현금 20만 원이 든 키홀더를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절도죠, 절도. 그건 절도가 됩니다. 강도가 안 된다. 왜?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요.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 강도를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 맞죠? 이탈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탈. 착수 전의 이탈은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기 때문에 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3번. 채권자를 살해했는데 채권자가 알고 있고 채무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건 단순 살인이지 강도 살인이 아니다. 이거 풀었죠? 지울게요. 맞습니다. 자, 4번도 많이 나왔죠? 강도 범행 직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부터 150m 떨어진 지점이다. 그랬어요. 추적하고 있는 거죠? 현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추적 상태라고 한다면 현장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붙잡았는데 반항이 너무 심하다. 연행하고자 했는데 그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고 옆에 있던 경찰을 푹 찔렀습니다. 그래서 사망했죠. 그랬을 때 두 가지 죄가 모두 되고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이것은 강도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의 기회. 강도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종료된 직후에 기수가 된 직후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전히 강도의 기회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했다면 강도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강도 살인죄 1죄가 되는 것이지 두 가지 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준강도 등 강도 등 미수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는다. X. 채권자를 살해했는데 일시적으로 축을 면한 것에 불과하다면 단순살인이지 강도살인이 아니다. 맞죠? 동그라미. 자, 한탕하자는 것은 음모죄로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채권자를 살해했는데 상설이 존재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살인이죠? 강도살인은 틀렸다. 그렇죠? X.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준강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번. 자,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힌 손을 뿌리친 정도라 했습니다. 뿌리친 정도라고 했을 때 준강도가 될 수가 없다. 맞죠? 준강도도 최협의 폭행 협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최협의 폭행 협박인데 잡힌 손을 뿌리친 정도만 갖고서는 최협의 폭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준강도로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협박 종료되는 걸 갖고 따진다? 아니죠. 절도 기수 미수 여부 갖고 따진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주관이네요.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 주거에 침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각되었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했을 때 준강도 될 수 있습니까? 준강도 안 되죠. 그렇죠? 착수가 없잖아. 그렇죠? 야간이라면 착수가 될 수가 있지만 주간이라면 물색시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아직 물색이 없기 때문에요. 물색이 없기 때문에 착수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경합범이 될 뿐이지 준강도가 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담을 넘다 그랬어요. 야간에 담을 넘다가 했다는 말은 착수가 인정되는 거죠. 착수가 인정되는데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때는 준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죄물 취득이 없기 때문에 준강도 미수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또 나왔네요. 그쵸? 풀었습니다. 지울게요. 2번도 풀었고요. 3번도 풀었어요. 그쵸? 1인에게만 상해를 가했다고 했을 때 포괄 해서 하나의 강도상이 있으면 된다. 풀었습니다. 1, 2, 3번 다 풀었 4번도 풀었죠? 그쵸? 폭행 가했다고 했을 때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절도가 되는 것이지 강도죄가 될 수 없다. 이것도 풀었단 말이죠. 답이 몇 번이라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죠? 살해했는데 상속인이 존재하고 채권 존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살인인 것이지 강도 틀렸다. 그쵸?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강도죄 할 때 경제적 재산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이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법률적 재산설이 아닙니다. 외견상이나마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관계이면 족하다. 그쵸? 맞는 지문이죠? 가로 열고 이퀄 경제적 재산설. 자, 됐고 2번을 보시게 되면 택시 강도를 모의했는데 풀었죠 이것도? 착수하기 전에 도망갔다라고 했을 때 이탈을 인정한다 했어요. 합동범 다쓸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미수 처벌합니다. 또 나왔네요. 그쵸? X 중간도 목적범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절도를 물색하던 중이 했으니까 일단 절도죄 착수에 나갔네요. 착수. 발각됐네요.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했을 때 강도상해죄가 되죠? 강도상해죄가 되는 준강도상해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강도에는 준강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상해죄 되는 거 맞죠? 자, 2번 풀었습니다. 착수하기 전에 이탈했을 때, 도주했을 때 이탈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탈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합동범을 다질 수 없다. 맞죠? 3번도 풀었고요. 다 풀었어. 2개 지울게요. 4번 갑니다. 4번도 풀었죠? 그쵸? 현장성 인정한다 그랬어요. 추적. 그쵸?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살인죄 일죄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건 여러 개의 판례가 짬뽕된 겁니다. 가압은 귀가 중에 철쭉나무를 발견하고 가져갈 생각으로 들킬 경우를 대비해서 여차하면 위협하기 위해서 가방에 삽을 꺼내 들고 뭐 쭉 나와 있네요. 여기 판회였다가 할 때 이거 뭐가 됩니까? 절도죄 기수가 되는 거죠. 기수가 됩니다. 이때 남편을 부르죠. 그렇죠? 친구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운반해 줄 것을 전화로 연락을 하고 함께 와서 운반했다고 했을 때 이게 뭐죠? 이게 작물죄가 되는 거예요. 작물 운반죄. 특수절도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특수절도가 되지 않는다. 뭐가 된다? 작물 운반이 될 뿐이다.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합동절도로 인정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죠? 작물 운반죄가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쵸? 자, 또 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시 여기서 보시면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그 건물 관리인인 을은 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방조죠, 방조. 편면적 방조가 됩니다. 그쵸? 반면은 방조는 일방적 의사표시도 가능해요. 상호 뭐 공모 이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아무런 조치를 취했다 할지라도 방조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강도 예비 될 수 있나요? 강도 예비는 강도할 목적이 돼요. 강도 예비 뭐가 되려면 강도할 목적이 있을 때 강도 예비범을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혹시나 들킬 경우를 대비해서 여차하면 이 얘기 나와 있죠? 이것은 뭐죠? 그건 준강도할 목적이에요. 좀 준강도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 강도 예비모지 할 때 강도할 목적에는 준강도할 목적이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강도 예비범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거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